깊은 새벽 영동고속도로 한복판. 이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도로엔 물이 고이고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쏜살같이 달리는 한 대형 차량. 제속도를 못 내는 다른 차들보다 2배는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가던 이 차. 순간적으로 타이어가 미끄러지고 통제력을 잃은 차는 그대로 방호벽을 들이받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레이디스 코드 교통사고를 들여다봅니다. 레이디스 코드라는 걸그룹이었죠. 벌써 이제 9주기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일단 이 고인이 되신 분들한테는 일단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일단 좀 오늘 많은 분들의 어떤 그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예뻐라는 노래 저도 흥얼거리고 그랬는데 자, 일단 사고가 있던 날 밤으로 좀 가보죠. 네, 이게 2014년 9월 3일이었습니다. 새벽 1시 23분쯤에 이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를 태운 대형 차량이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대구에서 열린음악회 방송을 녹화하고 서울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하는데 이 빠르게 달리던 차량이요. 갑작스럽게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이 방호벽을 들이받게 됩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 코드 멤버 중에 은비 씨가 이 현장에서 숨졌고요. 리세 씨 역시도 심각한 뇌 손상, 또 복부 손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는데 4일 뒤에 결국 숨졌습니다. 이 사망 당시 나이가 은비 씨가 21살, 리세 씨가 23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사고를 조금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팬분들의 이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양 변호사님도 저 사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너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황망한 일이 벌어졌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었고 얘기도 나왔지만 20대 초반이었어요. 게다가 상당히 인기도 많이 끌었던 게 2013년도에 데뷔했던 걸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2014년이었잖아요. 말씀하신 예뻐 이런 걸 활동하면서 데뷔하고 그해 바로 신인상을 받을 정도였고 숨진 리세 씨 같은 경우 제일교포 3세였어요. 일본에서 자랐는데 우리 지금으로 치면 오디션 프로그램 이미 10년 전에 그걸 통해서 데뷔를 해서 데뷔할 때부터 오디션 프로그램도 그렇고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했던 그런 정말 아까운 청춘이었죠. 게다가 같이 숨진 은비 씨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 또 멤버들끼리도 유난히 친했던 사이라서 더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정말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최악의 사망 사고로 맞아요. 지금도 다시 없어야 할 사고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사고입니다. 맞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정말 연예계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사고 중에 하나였는데 빗길 교통사고였어요. 아주 전형적인 빗길 교통사고고요.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시점이 자정이 넘은 새벽이었고요. 당시 상황은 이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이 바닥에 물이 고여 가지고 보통 사람 발목까지 잠길 정도니까 이 강수량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이제 도로가 이 물구덩이가 곳곳에 생겨 가지고 이 속도를 상당히 내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시야 확보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안개등, 상향등 켜고 그냥 슬슬 거북이 걸음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사고가 난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가로등보다도 더 높은 크기로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시야 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그 전반적으로 모든 좋지 않는 상황들이 이렇게 합쳐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더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 와중에 또 과속운전을 했어요. 과속이 이제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 아니었나 추측이 되는 부분인데요. 경찰이 구간별로 CCTV로 해서 이 속도를 보니까 이 가속을 135.7km 시속. 저게 사고 차량이에요. 그 차량인데요. 그 과속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기상 상태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통상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속도를 줄입니다. 이 구간은 100km에서 110km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비가 오거나 시야 확보 힘들다면 한 20%, 30% 줄인 80km 정도 시속으로 달리는데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워낙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이 시속 60km도 잘 안 다니고 어떤 차량은 30km 정도로 서행하는 차량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5.7km였으니까 상당히 가속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다른 멤버들은 어땠나요?
일단 사고 차량에는 멤버 5명 그리고 매니저, 스텝까지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멤버 2명은 말씀하신 대로 숨졌고요. 그 멤버 소정 씨 같은 경우엔 얼굴에 큰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크게 다친 건데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정말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스텝들을 비롯해서 다른 멤버들은요, 이 경상을 입긴 했는데요. 스스로 이 사고 차량에서 내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사가 갈린 건 두 멤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비 씨 같은 경우엔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는데 이 사고 직후에 좀 굉장히 크게 다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은 빗길에서 과속 운전을 한 운전자, 운전자의 책임 소재를 따질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운전했던 건 매니저인 박 씨, 27살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에 관해서 경찰에서 이 박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운전하고 있는데 바퀴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속사에서도 그 입장을 그대로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뒷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근데 이상했던 것이 당시에 119의 이제 목격자 진술을 보면 네, 앞차를 피하다가 전복을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었던 겁니다. 타이어가 아니라. 예, 말이 달랐던 거고요. 그리고 상황이 워낙 국민적 관심도도 높았기 때문에 당시 제조사에서 이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차량 결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 매니저 운전자가 거짓말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 당시에 그 빗길에 135.7km로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빗길 과속에 의한 사고로 드러났는데 규정 속도를 넘겨가지고 빗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그 균형을 잃고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뒷바퀴하고 차체를 고정하고 있던 그 볼트 이 4개가 부러져 있었는데 그거는 맞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볼트가 이 부러지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사고의 충격으로 부러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원인과 결과를 갖다가 뒤바뀐 거죠. 바퀴가 빠져서 사고 난 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바퀴가 빠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소속사에서도 입장이 난처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논란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 운전했던 매니저 처벌을 피할 수 없었겠네요? 네, 매니저 박 씨 구속 기소가 됐고요. 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속도를 너무 내는 바람에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에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는데 미끄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1년 2개월 금고형, 이건 가시를 보면 금고형입니다. 금고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갔는데요. 항소심에서 합의를 좀 봤습니다. 유족들하고. 또 멤버들이 선처를 좀 호소를 했고요. 또 본인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문을 읽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결국 원심을 깨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제 친구 중에서도 20년 전에 한 보이그룹, 당시 보이그룹 로드 매니저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멤버들 막 운전을 그 밴을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차 한 번 얻어 탔다가 와, 완전 그냥 레이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막 이렇게 붙잡고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되게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네, 그런데 그 매니저 박 씨는 또 정작 그 당시 스케줄에 대해서 여느 아이돌이랑 다름없는 스케줄이었다 이렇게 진술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멤버들은 전날 저녁에 축제를 하고 서울에 올라오는 길이었고 서울에 갔다가 다음 날 또다시 경기도에서 다른 대학 축제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이렇게 연예인 차량이 무리한 스케줄 소화하려고 과속하는 게 이 문제다 이렇게 비판이 제기돼 왔었는데 앞서 2007년에도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일부가 탄 차량이 과속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멤버 규현 씨가 4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소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2년엔 그룹 시크릿이 탄 차가 시속 140km로 달리다가 5m 아래로 추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멤버들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서 다행히도 경상에 그친 적이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3인조가 됐어요. 나중에 레이디스 네. 코드가. 네. 남은 멤버들이 어떤 인터뷰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이렇게 소회를 밝히고 지금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3명 중에 너무나 큰 정치적 충격을 받았죠. 또 다 어린 멤버들이잖아요. 한 멤버 같은 경우는 저는 얼마나 참 마음이 안 좋으면 이럴까 싶은데 눈을 감으면 그때 장면이 떠올라서 세수를 하기가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사망한 은비 어머니 입장에서 남은 멤버들도 자신의 딸 같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딸하고 같이 활동했던 동료니까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은 부모가 미국에 있는데 내가 한국에 있는 엄마 노릇을 해보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위로하기도 하고 또 은비 기일에 찾아온 멤버들에게 이제는 찾아오지 말고 너네 활동을 계속해서 하라라고 했고요. 아까 얼굴을 크게 다쳤던 그 소정 씨 같은 경우도 다행히 많이 회복이 됐었고 2021년에는 JTBC에서 하고 있는 Sing Again에 한번 출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는 웃고 싶은 가수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예. 지금 말씀하신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소정 씨 싱어게인 출연했던 그 당시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를 볼 때 우리 이제 같이 하던 멤버들을 볼 때 아, 쟤네는 안타까운 애들이다. 쟤네는 좀 불쌍한 애들이야 라는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게 조금 많이 속상했어요. 네. 제가 이겨내야 할 숙제겠죠. 많은 분들에게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라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담은 것 같아서 예, 저희가 일단 뭐 9주기에 맞춰서 딱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하다 보니 약간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